오늘 망치 부인이 하려는 이야기는요. 도대체 지금 남북 관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야. 예. 어디서부터 얘기가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 북한의 숨겨진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야. 따로따로 나온 이야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자, 우리가? 한번 재구성을 해보는 거야. 이걸 우리가 이제 재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찾아낸 자료가 있어요. 찾아낸 자료가 뭐냐면,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더라고. 모든 비밀을, 지금의 북한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북한을 바라볼 모든 비밀이 여기 다 들어있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북한 핵개발 일지야. 연합뉴스에 나왔던 북한의 핵개발 일지인데요.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어.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2013년 4월 2일에 나온, 어제 저녁 때 나온 기사야. 어제 저녁 때 나온 기사인데, 1985년 12월 12일에 북한의 핵무기 비확산 조약, 즉 NPT. 그러니까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건 뭐냐면 핵무기를 더 이상 갖지 않겠다. 핵무기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1985년에 했는데 그 85년에 북한이 NPT에 가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91년도에 아시다시피 그 이제 남북이 같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죠. 91년에 이제 노태우 정권 때 그 북방 정책을 한참 필 때야. 그때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를 했어. 그 다음에 93년도에 이게 누구 때냐면 김영삼 정권 때죠. 김영삼이 당선되자마자야. 정권 초반이야. 김영삼 집권 초반에 북한이 NPT를 탈퇴를 해요. NPT를 탈퇴하는 선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4년도에 북한 핵활동, 다시 뭔지 모르지만 핵활동을 동결하는 선언을 해. 자기가 중단을 하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2002년, 그러니까 8년 동안 북한은 핵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지나. 그러니까 이 1994년이 저 때가 뭐였냐면 팀 스피리트 훈련, 한미 연합군이 팀 스피리트 훈련할 때야. 그 팀 스피리트 훈련에 반대하면서 NPT 탈퇴 선언을 하고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김영삼하고 미국하고 이제 막 회의를 해가지고 그 한미 연합훈련 팀 스피리트를 중단을 해요. 안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핵활동을 안 하겠다. 그러면서 8년 동안 조용히 지나가. 그러다가 2002년 12월 12일에 북한의 핵 동결 해제가 발표가 돼요. 다시 핵을 갖고 놀겠다는 얘기야. 갖고 움직이겠다는 얘기야. 2005년에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을 하게 돼요. 2005년에 노무현 정권 때죠. 그리고 나서 2005년 5월 달에 북한 영변에 있는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8,000개를 꺼냈다. 우리가 이제 핵연료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2005년 9월에 육자회담이 열려. 육자회담이 열리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약속을 해요. 그게 9.19 공동성명이야. 2005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육자회담이 쭉 열려요. 그래서 2006년에, 근데 2006년 10월 달에 북한에서 제1차 핵실험을 실시해. 미친 거죠. 그리고 2007년에 육자회담에서 영변 원자로 폐쇄하고 불능화에 또 합의를 해. 2007년에. 그리고 7월 15일에 영변 원자로를 또 폐쇄를 해. 그러고 2007년에 보면 회담에서 모든 핵시설 불능화 및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합의를 하고 10월 3일에 근데 그리고 2008년 6월 달에 영변에 있는 원자로를 냉각탑을 폭파해요. 그런데 그로부터 석 달 뒤에 갑자기 봉인을 해제해요. 갑자기 봉인을 해제하고 그 2009년 5월 달에 2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사용한 핵연료봉을 재처리를 완료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처리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2013년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0번 원자로 재가동을 발표하는 거야. 무슨 답이 있냐 이 미친년아!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죠? 자, 여기서부터 역사를 되돌립니다. 자, 이 사이사이에 벌어진 일을 우리가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예, 지금부터 찾아보는 거야. 자, 이 북한의 행동은요, 북한만 봐선 답을 몰라요. 북한이 도대체 왜 이런 미친 짓걸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우리가 내용을 찾아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내가 팩트만 얘기했다, 뉴스만 읽어줬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예요.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자, 언제로 가느냐 하면, 요즘, 이즈음이야. 자, 아이젠하워, 예. 자, 그러니까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53년까지 있죠. 53년 1월까지. 이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45년 4월부터 53년 1월까지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이 루즈벨트 대통령 때가,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제 33년부터 45년까지 무려 그 12년 동안 대통령을 했어요. 루즈벨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45년부터 53년이에요. 이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 루즈벨트하고, 그 다음에, 트루먼 대통령하고, 아이젠하워하고, 이게 다 이제 중요한 역사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누구야?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죠. 그죠? 승리로 이끄는 대통령이야. 먼저, 이걸 정리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어. 뭔데? 미국의 역사. 미국의 간단한 역사.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집권을 한 게 1789년이야. 1789년부터 97년까지 약 8년 동안을 대통령을 했는데요. 1789년은 뭐한 때야?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야. 그러니까 미국이 1789년에 독립혁명을 하는 거야, 영국으로부터. 그래놓고 얘가 대통령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대통령은, 여러분이 워싱턴 다음으로 아는 대통령이 누구예요? 쭉 내려가서,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누구를 알아? 링컨 알죠, 링컨. 그죠? 링컨 대통령이 언제 대통령이냐면,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61년부터 65년 사이에 대통령을 했어. 조지 워싱턴이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 직전에 전쟁을 해서 독립을 한 사람이고, 미국을 독립시킨 사람이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 링컨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 이 사람 때가 미국의 무슨 전쟁? 남북전쟁이야.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데인데, 이 미국의 남북전쟁을 일으킨 링컨은 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라는 게 미국의 남부지방에 있는 흑인들, 미국 남부지방에 있는 흑인들을 북부지방의 산업도시로, 새로운 산업도시로 끌어올리려고, 목화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끌어올리려고 전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면화농업은, 즉, 면직물 공업이었어. 면직물 공업을 주도하던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철강산업을 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사이에서의 전쟁인 거야. 그래서 산업전쟁이야. 산업전쟁을 통해서
링컨이 이기는 거죠.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이겼고, 그러면서 결국은 농업이 아닌, 면화 농업이 아닌, 뭘로? 그 자동차 철강 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게 링컨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1914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1914년에, 자, 여기 이 대통령이 굉장히 오래 가요. 근데 우리가 잘 몰랐던 대통령, 토마스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나타나. 이 사람이 1913년부터 1921년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이때가 어떤 기간이야? 요 기간이 1차 세계대전이죠. 그게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게 이 사람이죠. 그죠? 그 바로 1차 세계대전 때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 확 넘어가 버렸어. 루즈벨트가 어느 시대? 2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링컨, 그 다음에 윌슨, 루즈벨트, 굉장히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우리가 되게 막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소위 뭘 했던 사람이야? 전쟁을 치른 사람들이야. 남북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누구예요? 헨리 트루먼은 몇 년도야? 45년부터 53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미국의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거야. 어떻게 경제를 발전시켰을까요? 그러니까 전쟁 특수를 노린 사람들이야. 전쟁 특수. 링컨은 뭐 전쟁 특수까지는 아니었어. 왜냐면 링컨 때는 아직 철강 산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링컨이 철강 산업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을 깔았던 거고, 노동자들을 대거 불러들여서. 그리고 실제로는 1차 세계대전의 윌슨, 그 다음에 루즈벨트, 그 다음에 트루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뭘 했냐면 전쟁 특수를 이끌었어요. 근데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언제부터? 그 중요한 그 맥을 형성하는 게 링컨 때부터야. 링컨 이전에는요, 사실 링컨 이전에는 미국이 나라가 나라답지가 않았어. 링컨이 내 남북전쟁 그 즈음이잖아요. 그때가 서부 개척 시대야. 서부 개척 시대가 뭔지 알죠? 카우보이 나오는 거. 카우보이가 나올 때가 언제야? 인디언들이 아직 다 차지하고 있을 때야. 근데 그 인디언들을 쫓아내면서 서쪽으로 이제 미국 정부가 진출을 한단 말이야. 링컨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5대5 연안에 미국의 5개 커다란 호수가 캐나다하고 미국 국경에 있잖아. 거길 중심으로 해서 북부 산업도시가 발달을 해. 그 산업도시에서 철강산업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맨 처음엔 자동차를 만들어. 그래서 자동차를 막 팔았어. 미국 영토가 넓으니까. 근데 이 자동차 산업으로 한참 잘 나가던 미국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는 뭘 줬다? 기회를 준 거야. 어떤 기회? 전쟁 특수를 누린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회가 뭐였어? 한국전쟁이야. 그래서 미국이요, 1차 세계대전, 근데 미국이 1차 세계대전하고 2차 세계대전 사이에 그 유명한 무슨 사건을 겪었어요? 1차와 2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미국에? 가장 중요한 사건. 1차 세계대전이 1919년에 끝나요. 2차 세계대전이 42년도에 시작이 돼. 그러면 가운데에 약 22년 정도, 2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어. 근데 그때 소위 10년 만에 뭐가 생겼어요? 경제 대공황.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1914년부터 19년이 1차 세계대전이야. 정리해.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전쟁 특수를 누렸던 미국이 대경제공황을 겪는 게 29년이잖아요. 그죠? 29년부터, 그러니까 약 10년 정도, 전쟁 끝나고 10년이 지나니까 대공황이 왔어. 그래서 그 대공황이 해결이 안 되고 결론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야. 결론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42년도에 벌어져. 41년에. 그래서 그게 45년까지 4년을 가죠. 42에서 45인가?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45년까지 갑니다. 그래서 또 미국의 전쟁 특수, 굉장히 부자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하는 거야? 이 45년 이후에 세계를 냉전 체제로 만들고 이제 소련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콜드 워,
그래서 이제 차가운 전쟁이라는 게 시작되죠. 차가운 전쟁이란 실제로 포탄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무기 경쟁을 하는, 서로 압도적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50년, 뭔 일이 벌어져요? 한국전쟁이 벌어지죠. 1950년부터 53년까지가 한국전쟁이야. 한국전쟁에서 미국은 또 특수를 노려. 그 당시에 미국과 일본, 한미일이 하나의 동맹관계를 맺게 되죠. 한국에 집권한 이승만과 그 다음에 일본과 미국이 전쟁 특수라는 그 이익을 가지고 뭉치게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53년이 지나서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또 지납니다. 10년이 딱 지날 즈음에서 뭔 일이 벌어져요? 한국전쟁 끝나고 10년 만에 벌어진 전쟁이 뭘까요?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남 전쟁이 베트남 내부의 민족분쟁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48년부터 75년까지가 베트남 전쟁이야. 30년 전쟁. 근데 그 중에 미국이 개입한 게 언제일까요?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뭔지 아는 사람? 통킹만 사건. 통킹만 사건은 언제예요? 63년인가 64년이죠. 64년일 거야 아마. 64년에 베트남 그 전쟁에 통킹만 사건이라는 걸 일으키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돼요. 그때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예, 그 당시에 대통령은 이게 결정적 비밀이야. 자, 존 F 케네디가 61년부터 63년 동안의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베트남 전쟁은 61년부터 시작이 돼요. 61년부터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61년도에 베트남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미군은 15,000명이 투입이 돼. 케네디 때. 근데 케네디는 전쟁이 아닌 산업화야. 내가 그랬잖아. 미국을 지배하는 세력은 전쟁, 무기 특수를 노리는 사람들과 산업 특수를 노리려는, 무역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세력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때 케네디가 그 베트남 전쟁에 미군을 보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63년에 갑자기 저격을 당하죠. 암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케네디 대통령이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존슨이란 대통령이 63년부터 69년까지 임기 부임을 하는데, 이 기간에 소위 64년부터 73년까지가 미국이 베트남에 참전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 69년에 이 존슨 대통령이 이제 끝나고 69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닉슨이야. 닉슨 대통령. 그럼 뭐가 보이죠? 닉슨 독트린 기억나십니까? 예. 닉슨 독트린. 예.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게 뭘까? 그걸 또 찾아봐야 돼요. 자, 닉슨 독트린 한번 또 찾아봅시다. 자, 오늘 망치부인 이 방송으로, 망치부인 오늘 이 방송으로 이제 영원히 잡혀갈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머릿속에, 꼭 외우셔야 돼요. 예. 자, 이 닉슨 독트린이라는 내용을 보면,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밝힌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케네디가 61년부터 63년 미국 대통령을 할 때 베트남 전쟁에 직접적 개입을 안 하고 그 군사적인 미군을 투입하긴 했지만 직접적 참전 안 해. 그러다가 유명한 통킹망 사건이라는 그걸 만드는 거야. 그걸 조작을 해가지고 개입을 해요. 그 조작을 해서 개입하기 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케네디 암살. 케네디가 암살이 되고 통킹만 사건이 존슨 대통령이 들어와서 통킹만 사건이 일어나고 베트남 참전을 해서 64년부터 69년 동안 5년 동안 베트남에다 쏟아 부은 거야. 미국 무기를. 그런데 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자, 닉슨이 공화당이에요. 닉슨이 공화당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69년에 닉슨 독트린에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전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10년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전쟁으로 시작을 했는데 5년 동안 못 이긴 거야. 베트남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독한 사람들이야. 미군이 그렇게 무기를 5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도리어 베트남 무슨 동맹인지 뭔지 월맹이 만들어져가지고 월맹군이라는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미군을 계속 이기는 거야. 이게 아시아의 힘이야. 아시아 사람들은 그 소위 뭐 빈라덴이니 뭐니 막 테러리스트 잡는다는데 미국이 못 잡잖아. 이 아시아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하면요 못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시아는 옛날부터 지주들하고 맞서서 산적 활동을 하면서 게릴라전으로 수천 년을 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게릴라전으로 게릴라전을 미국이 못 이겼어. 5년 동안 디립다 갖다 퍼부었는데 문제는 미국 경제가 살아났어? 살아나질 않았어. 더 이상의 전쟁 특수가 없었던 거예요. 더 이상의 전쟁 특수가 없었기 때문에 닉슨 독트린이 나온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월남 전쟁은요. 월남 전쟁에서 미국이 언제 정전협정을 맺느냐? 미국이 월남 전쟁에서 정전협정을 맺는 때가 언제냐면 70년이야. 1970년에 미국이 1970년 닉슨 대통령이 들어와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정전협정까지 맺었어. 그러나 3년 동안 그 뒤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은 계속 미국이 미군을 다 빼지 않았어. 베트남에서. 그러다가 75년에 완전히 철수하는 거지. 73년인가 4년에 완전히 철수하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 베트남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한테 되게 중요해. 자, 베트남 전쟁은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월남 사람들끼리의 전쟁이었어. 자기네가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자기네끼리의 전쟁이었는데 누가 개입했어? 미국이 개입했어.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막 주도하면서 온갖 자기네 무기를 다 쏟아부었는데 안 됐잖아. 그러니까 누구를 불러? 자기네들 무기 가지고 막 했는데 안 됐어. 그 누구를 불러요? 한국군을 불러. 그래서 박정희가 한국군을 투입을 하잖아. 그게 67년인가 그렇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 당시에 미국에다 막 잘 보이면서, 미국에 나는 당신들하고 잘 지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월남전에 참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군보다 한국군이 더 무섭게 싸웠다는 거 아니야. 월남전에서 한국군이 더 무섭게 싸웠어. 그래서 베트남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자국 내에 전쟁 특수가 없다라는 것이 5년 만에 드러나면서 대선을 겪으면서 전쟁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심해진 거야. 언제까지 미국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전쟁으로 돈을 벌 거냐. 그 논리에 얘네들이 진 거야. 그래서 닉슨이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되지.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비난을 막 받다가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이 돼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정전협정을 맺고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발을 뺀 거야. 발을 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3년도에. 이렇게 발을 빼니까 72년도구나. 이 베트남에서 발을 빼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터졌을까?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거야. 이 닉슨 독트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이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전에서 발을 빼니까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72년 6월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져요. 근데 그 사건 직전까지 이 닉슨이 주장했던 게 내용이 뭐였냐면 미국은 아시아 제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쟁에서 패하면서 미국이 발을 뺐어. 그러니까 닉슨이 발을 뺀 거야. 그 뺀 이유가 뭐냐면 전쟁 특수가 더 이상 없었던 거야.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간 거지.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닉슨 독트린을 만들었고 그 닉슨 독트린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1972년 7월 4일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진 직후야.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972년 7월 4일. 예.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와. 찾아봐.
7.4 남북 공동성명. 그러니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당시에 미국의 닉슨 독트린을 기조로 해서 남과 북의 이제 이 내전 상태를 스스로 끝내겠다, 스스로 조절하겠다, 그런 뜻으로 김일성하고 박정희가 같이 이제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러면서 7.4 남북 공동선언을 하게 되는 거야. 72년도에.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닉슨이 74년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결국 이제 아주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인가, 그치. 하여튼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72년 6월에 일어나고 1년 반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면서 그 닉슨 대통령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고 포드 대통령이 나타나요. 이 포드 대통령이 나타나서 74년부터 77년까지 미국의 대통령을 했는데, 기억나죠? 포드 대통령. 그때 사건이 터져. 그러니까 이제 닉슨 독트린 때는 어떤 식이었냐면 남북의 평화, 냉전 체제를 없애자, 이런 쪽으로 나갔던 거야, 닉슨이. 그러니까 워터게이트가 터진 거야. 그래서 닉슨의 정책은 폐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포드 대통령이 들어오고 북한에 대한 그게 강화되는 거야. 제재가. 압력이 강화되는 거야. 그 즈음에 북한에서 난동을 하나 피웁니다. 미군에 대한 습격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뭐예요? 도끼 만행 사건. 이때 포드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강화하자 북한이 미군 도끼 만행 사건을 일으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한 얘네들의 난동이죠. 근데 그 사건이 미국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미국의 평화주의자들한테 굉장히 포드 대통령이 비난을 받아갖고 한 번밖에 못하고 물러나는 거야. 한 번밖에 못하고 그 다음에 지미 카터로 넘어가는 거야. 지미 카터가 민주당 대통령이잖아. 민주당 대통령 지미 카터가 77년부터 81년까지 대통령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평화주의. 그래서 지금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를 얘기하잖아요. 북한하고 대화해야 된다 그러고 대북 특사로 가고 그러잖아. 이때가 전두환이 80년에 우리나라에서 집권을 하지만, 그래서 이 카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국에 와요. 한국에 와서 주한미군하고 밥 먹고 주한미군 캠프에서 머물다 가버려. 박정희를 안 만나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니까 첫날 박정희를 안 만났어. 그래갖고 그 당시에 지미 카터가 왔던 날 막 꽃다발 흔들고 막 축하하고 환영을 했는데, 카터 대통령이 박정희를 안 만나고 그 미군 캠프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그때 미군 철수를 약속을 하죠. 미군 철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래가지고 이 박정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적 타격을 입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카터가 그렇게 한 이유는 박정희가 뭐이기 때문에, 얘가 독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하고 안 만난다. 그래버린 거야. 이게 종신 또 18년 동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게 카터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된 게 누구냐면 로널드 레이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요. 요 지미 카터 대통령 때 벌어진 게 오일 쇼크예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당 쪽이고, 미국의 민주당 쪽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경제 발전을 주장하는 그런 판데, 그만 이때 그 오일 쇼크가 오는 거야. 카터 대통령 때.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안타깝게 한 번밖에 못하고 재선에 성공을 못해.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이 나타나가지고 그 유명한 무슨 정책,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게 되는 거예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쭉 펴게 되는 이 과정에서, 그런데 로널드 레이건은 신자유주의 정책, 공화당이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즉 무기 산업이 아닌 그 글로벌 기업을 육성을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을 통한 세계 경제 지배, 이쪽으로 이 레이건은 마음을 먹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전쟁이 아닌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장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때 뭐가 있었을까? 로널드 레이건이 대통령을 하던 때 북한은 85년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을 하죠. 이게 핵무기 비확산 조약에 가입할 때가 바로 이때야. 답이 자, 여기까지. 자, 지금요. 지금 망치 부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일단 감이 오세요? 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좀 감이 와요? 어? 재미없어? 뭐? 김대중 노무현 개새끼란 말이네요? 감이 슬슬 오고 있죠? 예. 감이 슬슬 오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북한하고 뭐가, 미국의 관계가, 미국의 대통령이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예. 미국하고 북한의,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난동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좌우지간, 북한은 85년도에 핵 비확산, 핵을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겠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을 가겠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80년대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또 하나. 소련하고 중공이 개방 정책을 해. 들어봤지? 글라스노스트, 페레스트로이카 들어봤죠? 그런 개방 정책을 통해서, 예, 잠이 와요? 재미없어? 그만할까? 지금 뭐 잠이 온다는 분 재미없으면 그만할까요? 어떻게? 그만해? 재밌어? 아니 누가 잠이 온다고 한 놈이 그래가지고. 예. 지금 도방이요? 누구야? 망치 부인을 도방하는 누구야? 어떤 놈이야? 도방 아니고, 예, 왜냐면 도방하면 바로 잘리기 때문에, 예, 재밌죠? 이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사예요? 어때? 느낌이 오지?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또 잡혀갈 수 있다. 내가 잡혀가는 각오하고 내가 해주는 거야. 내가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내가 어저께 안 하고 지금 밖에 돌아다니면서 바람 쐬면서 안 할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 돼서, 하는 거야. 감이 안 와? 그럼 계속 들어봐. 85년도에요. 소련하고 중공하고, 그러니까 80년대가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신자유주의 정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세계 평화를 기조로 해서 모든 세계가 자본주의로 운영이 되는 사회인 거야. 그래서 이 로널드 레이건 때 소련의 브레즈네프, 고르바초프 이런 사람들 막 간첩이라고 그러잖아. 미국의 간첩이라고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막 그랬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널드 레이건의 개혁개방정책이, 신자유주의라는 개혁개방정책이 누구를? 소련도 무너뜨리고 중공도 무너뜨린 거야. 공산당을. 소련과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독일도, 동독도 공산당이 힘을 잃게 돼. 결정적 사건이 뭐냐면 88년 서울 올림픽이야. 서울 올림픽을 거치면서 사회주의권에서 와 씨 봐라! 지금 평양보다 서울이 훨씬 잘 산다. 그래가지고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포기를 해. 공산주의를 다 선거로 포기를 하고 이제 자본주의의 길을 가는 거야. 시장 경제를 받아들인 거야. 그 시점에 북한도 NPT 가입을 하면서 평화 체제에 같이 가려고 했어. 그리고 이 평화 체제가 평화 무드 속에서 91년도에 한반도 남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야. 노태우 정권 때 북방 외교하면서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진 거지. 그래서 이 당시에 남북한은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을 공동으로 합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그런 거야. 그래서 잘 됐어. 그런데 이때 원치 않는 사건이 하나 터져요. 뭘까요? 이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다시 갑니다. 원치 않는 사건이 아니라 왜 뭔가 변화가 생기냐 하면 미국의 대통령한테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일까요? 예,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돼. 조지 부시가 1989년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이 조지 부시는 누구야? 군사 권력에 군수산업체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조지 부시가 89년부터 93년까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 뭐야? 아버지 부시.
이 아버지 부시가 집권한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로널드 레이건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전 세계가 전쟁의 대립이 아닌 경제 발전으로 가면서 이 사회주의권을 무너뜨리는 성과를 냈는데,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 뭔데? 미국의 군수산업체가 망한 거야. 위기를 겪는 거야. 무기가 안 팔려. 그래서 부시가 일으킨 게 바로 뭐? 걸프전이야. 걸프전 봐봐. 맞지? 걸프전 연도가 딱 저 아버지 부시 때야. 그런데 미국에서 딱 보니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는데 보니까 이거 또 전쟁. 그러니까 누가? 미국 민주당에서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너네 왜 또 이렇게 전쟁질이냐? 이래봤자 미국 경제 나아지지 않는다. 산업화를 통한 발전을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버지 부시는 4년 만에 재선에 떨어지고 클린턴이 당선이 돼. 93년도의 일이야. 93년도에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려 2번 대통령을 해요. 그러면서 이 클린턴은 미국의 평화를 옹호하고 산업화를 통한 세계 지배를 주장하는 그쪽 사람이야. 그래서 이 클린턴이 압도적 인기를 얻으면서 재선이 됐는데, 재선이 된 다음 해에 터진 사건이 있었어. 그게 무슨 사건이야? 빌 클린턴 르윈스키 스캔들. 르윈스키 스캔들이라는 게 터지는데요. 이게 언제였냐면 클린턴이 재선되자마자 클린턴이 재선이 되자마자 잠시만, 내가 적어놨는데 르윈스키 스캔들이 97년 12월에 르윈스키라는 여자가 이제 스캔들을 터뜨렸어요. 근데 이 스캔들의 내용이 뭐냐면 이 여자가 클린턴을 유혹한 거야. 이 여자가 클린턴한테 막 유혹을 해가지고 이 클린턴을 어떻게 했어요? 꼬신 거야. 꼬셔가지고 오럴 섹스를 한 거야. 그래갖고 이 클린턴이 오럴 섹스를 하는 과정에서 사정을 한 정액을 그거를 딱 드레스에 받아가지고 그걸 나중에 증거로 제출해요. 자, 여러분, 이게 빌 클린턴의 성추문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 빌 클린턴의 성추문, 이걸로 민주당의 정책은, 부적절한 관계를 나중에 시인을 하게 되죠. 시인을 하게 되고 탄핵까지 갔었어. 그러다가 이제 탄핵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면서 이 빌 클린턴이 뺏겨요. 정권을. 누구한테? 공화당한테 뺏겨. 그러면서 된 게 누구야? 2001년 1월 달에 아들 부시야. 아들 부시가 2001년에 집권을 합니다. 집권을 하자마자 그해 가을 9월 11일에 뭐가 터져요? 2001년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 그 유명한 9.11 테러가 터져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 이라크 전쟁을 하는 거야. 테러와의 전쟁.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걸 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시작을 해요. 그게 이제 이 조지 부시가 근데 조지 부시가 대선이 될 때가 2005년인가 그래. 아니 2004년. 근데 2004년에 재선될 때 기억나요? 그 당시에 민주당에서 실제로 모든 유권자 표로는 어떻게 됐어? 민주당 후보가 이겼어. 기억나죠? 그때 누구였지? 이 2004년 선거에서는요, 9.11 테러를 하고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는데 별로 성과가 없고 전쟁 특수를 또 노린다 그랬고 이 미국인들이 막 반대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화씨 9.11. 화씨 9.11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미국의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9.11 테러에 대해서 뭔가 수상하다.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런 위기 속에서 재선을 했는데 그때 미국 국민 전체는 엘고어를 더 많이 찍었죠. 그러나 미국의 선거가 간접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인단 확보 때문에 간신히 부시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미국 국민의 선택은 고어였는데 그 미국의 선거 제도가 간접선거였기 때문에 부시가 간신히 재선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은 처음 되자마자부터 흔들렸어.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성과를 못 낸 거야. 그렇게 부시가
8년을 집권을 하니까 결국 누가 완전히 미국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 특수는 더 이상 뭐가 안 된다. 미국의 경제를 살리지 않는다라는 게 완전히 미국 사람들의 저기가 돼버린 상식이. 그런 와중에 오바마가 집권을 해. 2008년 선거에서 오바마가 당선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바마가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의 역사야. 이 아들 부시가 또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들 부시와, 자, 이게 지금 이제 연도를 잘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가면, 1993년,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하죠. 1993년,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해요.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왜 사인을 보내냐 하면 93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잖아.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이지? 클린턴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니까 북한에다가 사인을 보낸 거야. 자, 이게 지금 아주 또 중요해요. 이 사건이. 자, 클린턴이 집권을 하자마자 북한에서 NPT 탈퇴 선언을 합니다. 자, 뭐요? 클린턴이 그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에서 NPT 탈퇴 선언을 해요. 엘고어가 민주당이었지. 딴 얘기하지 말고 집중해. 방송 집중, 얼려. 꼭 이렇게 틈을 노려.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93년에 클린턴이 집권하자마자 그 초에 일으킨 게 NPT 탈퇴 선언이야.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거다. 이때가 김영삼 때야. 김영삼 때 북한에서 우리 핵무기 만들 거다 이러면서 시위를 해요. 그러면서 그 전에 조지 부시가, 아이씨. 여보세요? 이게 또 방송을 방해하려고, 또 누구를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된 93년까지, 조지 부시가 대통령을 하던 89년에서 93년까지, 그때 유명했던 훈련이 뭐야? 팀 스피리트 훈련이야.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이 같은 기간 동안에 북방 외교를 하면서 남북의 평화 무드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지 부시가 집권을 한 다음에 조지 부시가 미국의 무기 산업자들의 불만 때문에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한 거야. 팀 스피리트 훈련을 왜 하냐?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써요. 한미연합 훈련을 하면 미국의 무기를 다 갖다 쓰는 거야. 미사일 엄청 어느 한 구역을 정해놓고 미사일을 엄청 쏟아붓고 포탄 쏟아붓고 그래서 미국의 무기들을 없애는 게 한미연합 훈련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라는 그런 쇼를 하기 위해서 이 북한 애들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그러면서 우리 핵 있다 하면서 막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김영삼이 94년도에 북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때 김영삼 정권 때 또 유명한 얘기가 뭐야? 국방부 장관이 NLL에 문제가 있다. 이 북한에서는요, 이 당시에 이제 김영삼이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클린턴이 대통령이 됐으니, 김영삼은 민주화 운동했던 애고, 클린턴도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그 관계를 풀어서 자기네들의 목적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여기서 북한에 이상 기후가 보이는 거지. 요때 이 93년에 NPT 탈퇴 선언이요. 사실은 김영삼하고 클린턴이 집권을 해서 정말로 평화로 갈 수 있었거든요. 평화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94년도에 이제 김영삼이 팀 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하니까 94년도에 원래 김일성하고 김영삼이 만나기로 했었어. 94년도 8월 15일에 둘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김일성이 갑자기 죽어. 그해 3월인가에 갑자기 죽고 그리고 나서
위기를 겪었으나 그해 11월에 북한 핵 활동을 동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핵에 대한 연구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한 게 2002년 12월 12일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기 직전.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2002년 12월 19일이야. 이 노무현 대통령 선거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해요. 그러면서 다시 핵을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한 거야. 미국과 한국을 흔들기 시작한 거야. 자, 이게 반복되죠. 지금 2012년 대선 직전에 북한에서 뭐 했어? 미사일 쐈지. 그지? 북한에서 미사일 쐈어. 그리고 핵실험하고, 오바마가 되자마자 핵실험한 거 아니야, 또. 그러니까 오바마가 재선되자마자 북한이 한 게 뭐냐? 미사일 날리고, 그 다음에 핵실험한 거야.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 12월에 그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게. 2002년 12월 12일에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기 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부시가 집권을 하죠. 부시가 집권을 해서 2002년 1월 달에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악의 축 발언을 해요. 부시가 2001년 1월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해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있고요. 2002년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02년 1월에 그 연두 교서라는 걸 통해서 북한은 악의 축이다. 북한, 이란, 이라크가 한패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 봉쇄를 선언합니다. 경제 봉쇄를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봉쇄를 추진을 해. 그런 와중에 터진 게 바로 2002년 12월 12일 북한이 핵 동결 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감이 오지? 응? 이 2012년 12월 12일이 한참 대선으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부시가 그해 2002년 1월 달에 악의 축 발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경제 봉쇄를 시작을 했어. 근데 북한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다가 이때 가가지고 2012년 12월에 가서 동결 해제를 발표하게 돼. 그러면 2002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 유명한 한일 월드컵. 2002년 봄에는 2002년 봄부터 여름까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국민 경선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가 1등으로 뽑히는 일이 있었고, 그게 여름부터 가을이지. 그리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으로 완전히 온 남한이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을 때였어. 그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 없던 그 여름에 연평해전이 터지는 거야. 연평해전이 터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월드컵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의 관심이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을 때 북한이 터트린 거야, 연평해전을. 그래서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시의 악의 축 발언에 대한 항의 표시의 연평해전이었던 거야. 그걸 하면서 항의를 했다가 결국은 안 받아들여져. 이 월드컵에 묻혀버렸잖아. 우리 남한에서 묻어버렸잖아. 묻어버리고 북한의 만행을 너네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해서 될 문제 아니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안 터뜨려준 거야. 그랬더니 12월 12일에 남한 대선을 앞두고 핵 동결 해제를 발표해. 우리 핵 갖고 움직일 거다. 그러면서 부시한테 이때 댐빈 거야. 또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건 힘들었어요. 북한에서 핵동결 해제를 발표하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 반공에 대한 분위기, 이때 아마 노무현 장인이 노무현 대통령 장인이 빨갱이였다, 이런 얘기까지 조선일보에서 나오고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거야. 우리 남한에서 대선을 쟤네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리고 2003년에 대북 송금 특검을 하게 되고, 그리고 2004년에 탄핵 문제 거치고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98년에 대통령이 돼서 추진한 게 뭐야?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이거를 추진을 했어. 그게 2000년 6.15 선언을 통해서 2000년 6.15 선언을 통해서 남과 북은 어떻게 했어요? 남과 북은 2000년 6.15 선언을 통해서 평화 모드를 만들어 놨는데 부시가 집권하는 바람에 릴스키 스캔들을 터뜨려서 민주당 민주당을 완전히 제거하고 부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악의 축 발언을 하고 남북 관계를 틀어버린 거야. 2000년 6.15 선언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지, 부시가. 그러면서 북한은 계속 위기로 갔고 2002년 12월 12일 핵가동을 다시 선언하게 되고 그 와중에 우리 남한에다가 연평해전을 일으키고 계속 사인을 보낸 거야.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한 거야.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을 하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북한에 경제적인 발전의 기회를 줄 테니 너희들은 뭘 해라. 더 이상 전쟁 위협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나온 게 뭘까요? 2002년에서 5년 사이에 굉장히 분위기가 조용하죠. 얘네들이 사고를 안 냈죠. 그럼 그때 북한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육자회담이에요. 왜 북한이 2002년 12월에 핵을 다시 쓰겠다라고 협박했다가 왜 2005년까지 3년 동안 조용했을까? 이게 뭐 때문이냐면 육자회담 때문이에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6개국이 참여하는 회담이야. 이걸 언제부터 했어? 1차 회담 2003년 3월 27일부터. 감이 와요? 얘네들이 2002년 12월 12일에 핵 동결 해제를 발표를 했어. 사인을 보낸 거야, 국제사회에. 야! 우리 핵 있어! 어쩔 거야! 그때 육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린다고.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미일, 중러, 그 다음에 남북. 육자회담이 처음으로 열려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차까지 잘 됐어. 3차까지도 잘 됐어. 2004년 6월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때가 누구의 집권 시기예요? 요 기간이 부시의 집권 시기야. 아들 부시. 아들 부시가 이 기간 동안에 사고를 치는 거야. 뭔데? 원래 4차 회담이 2004년 9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3차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26일에야 열렸다. 자, 뭐라고요? 미국이 3차 회담에서, 즉 부시가 3차 회담에서 내놓은 제안이 북한을 반발시킨 거야. 당시 육자회담에서요, 미국이 살짝 왕따였어. 부시가 왕따였던 거야. 근데 부시는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뭔가 위기를 계속 몰아가야 돼. 악의 축이다. 중동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무기를 사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시는 계속해서 대립의 방법으로 간 거야. 그래서 육자회담을 파토를 놓은 게 미국의 3차 회담, 즉 2004년 6월에 있었던 3차 회담에서 이 미국이 뻘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한 거예요? 3차 회담에 내놓은 미국의 발언을 문제를 삼고 그 다음에 이 육자회담에 안 나와버린 거야. 2004년 9월에 안 나와버렸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005년 2월에 가서 다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선언을 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추적해보니까 뭔가 보인다? 응?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니까 뭔가 보여요? 이제까지 안 보였던, 이제까지 안 보였던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지금 보여집니까?
이건 이론일 뿐이죠. 아니 뉴스하고 지금 지식백과 사전인데 이게 이론일 뿐이냐? 어? 아니 내가 이게 지금 지식백과 사전하고 뉴스 보여주는 건데 연합뉴스 보도 내용에 나온 거하고 그 사이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데 아니 지금 뭐가 이론일 뿐이야. 어? 자, 지금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현재 지금 망치부인 방송 보면서 지금 남북관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이 남북관계의 역사가 지금 보인다 손. 지금 남북관계가 보인다 손. 대부분은 다 알아듣는 거죠? 예. 그치? 보면 알겠죠?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어떠세요? 진짜, 솔직히, 망치부인 방송 오늘 처음 듣는데, 망치부인이 하는 얘기를 보니까, 지금 남북 대립의 배경이 보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오늘 여기 처음 왔는데, 오늘 처음 보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의 어떤 대립이 지금 보여요? 예. 근데 왜 나더러 지랄 그러냐? 아까 누가 지랄 그랬는데 누구지 모르겠다. 오늘 이 방송 괜찮죠? 그죠? 어이, 사자의 서곡, 일로 와봐. 누가 간첩이야? 인마, 니가 간첩이지? 아니, 지금 내가 신문하고, 연합뉴스 보도 내용하고, 지금 두산 백과사전에서 나온 내용을 알려주는데, 내가 왜 간첩이야, 이 씹새야! 아름다운 군을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왜 고소당할 얘기냐고요? 사실을 얘기해서 잡혀간 유일한 사람이 나잖아. 내가 사실을 얘기해서 잡혀갔잖아요. 아름다운 그늘님, 노땅크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처음 작년에 잡혀간 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잡혀간 거야. 사실 말해도 나는 잡아가. 빠이용님 감사하고요. 오쇼양기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사실을 얘기를 해줘도요. 이 사실이 누구에게 불리하잖아. 권력자들에게 불리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나를 지금 잡아가겠다는 거 아니야. 나한테 지금 말 조심하라고 사인이 왔어. 너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하면 잡아가겠다고 지금 사인이 온 건데, 그래서 내가 어저께 사사방쟁 얘기 안 하고 도망갔었다니까. 도망갔다가 밤새 너무 괴로워서 내가 잡혀갈 각오를 다시 하고 방송하는 거야, 이거. 자, 일단 지금 너무나 얼려나갖고 얼어 죽을까봐 지금 분위기 파악을 한 거고요. 지금 이대로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유포죄죠, 그죠? 예. 자, 지금 이대로 계속 방송해도 되겠어요? 자, 혹시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이 방송이 지금 여러분에게 도움되고 있는 거 맞죠? 예. 네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달려보겠습니다. 나, 지금 이 내용 한 것 때문에 잡혀갈지도 몰라. 여러분들 이게 마지막 방송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 이런 얘기 내가 다시 못할 수도 있어. 진짜야. 남미야 북몽님 고마워요. 근데 왜 추천들은 안 하지? 예. 지금 추천이 2834개야. 보는 사람은 3500인데, 그치? 1200. 그 다음에 2290이면, 3500이지. 근데 지금 추천은 2800이야. 왜들 3500명이 보면서 왜 추천 안 해? 추천할 줄 몰라? 아프리카라는 글자 보이죠? 예, 그래서 REE 밑에 보면 추천이 있어요. 추천 누르시고요. 질찻을 누르세요. 내가 이제 망치부인 방송이 지난주까지 3300명이 딱 되니까 아프리카에 갑자기 고장이 생겼어. 뭔데? 알림이가 고장이 났어. 고장이 나가지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저께까지 망치부인 방송을 해도 못 들어오는 거야. 그거 아시죠? 내가 망치부인 작년에 지난주에 3,300명을 딱 찍으니까 갑자기 아프리카 고장이 나가지고 알림이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 여러분이 못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방송하면서 오늘 알림이가 딱 고쳐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알림이가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예, 알림이가 오늘 아까 아침 때 고쳐졌어. 자, 계속 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뉴스에서 북한의 핵개발 일지를 봤을 땐 진짜 이 미국 놈들이, 북한 놈들이, 북한 새끼들 완전 개또라이잖아. 이랬다 저랬다 막 지랄하잖아. 그런데 이 북한의 핵지랄이 왠지 미국하고 미국의 대통령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보니까 뭐가 보여? 답이 보이는 거야. 그죠? 자, 이 육자회담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2002년부터 5년, 그러니까 북한이 2005년 2월 달까지 사고를 안 내고 3년 동안 얌전했던 이유가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 육자회담의 내용은 뭐냐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이 모여서 어떻게 지원할까, 그걸 논의한 거야. 근데 이제 북한에서 이 핵 동결을 해제하겠다는 명분이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지금 굉장히 극도로 정전이 심하다. 전기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북한의 공장이 안 돌아간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원자력 발전을 하겠다. 근데 미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서 너네가 원자력을 올리면 안 된다. 돌리면 그로 인해서 전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 누구 때문이야? 부시가 악의 축 발언하고 이라크하고의 전쟁을 하면서 이란, 시리아, 북한이 악의 축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북한을 봉쇄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던 시점이었어. 그래서 북한이 저런 사고를 치는 거야. 2005년에. 근데 2005년이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노무현 대통령 때 얘가 또 이런 걸 해가지고 조중동에서 거봐라. 디립다 평화를 얘기해봤자 뭐하냐. 퍼줘봤자 뭐하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는 거야. 북한이 묘하게 우리나라의 한나라 정권을 도와준 꼴이지 지금까지. 그치?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북한과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정책은 서로 연관되어 있다. 북한의 핵지랄은 미국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펴는가에 대한 반응이다. 라는 걸 우리가 첫 번째는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사고를 칠 때마다 언제 치는 거야? 민주정권일 때. 오바마나, 클린턴이나, 김대중이나 노무현, 이럴 때 사고를 쳤어, 얘가. 이유가 뭘까? 왜 매번 이 한나라당에게 도움을 줬을까?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05년 9월에 육자회담에서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계획을 포기하겠다. 9개를 공동으로 성명으로 채택을 하죠. 그러면서 이 육자회담이 언제까지 벌어지느냐면, 언제까지냐면 2005년에 4차 회담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2005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5차 육자회담이 열린 거야. 그리고 나서 6차 회담이 2007년 2월부터 그해 9월까지 그러니까 2007년 3월부터 그 9월까지 베이징에서 열리고 그 결과 2007년 근데 여기 보면 2006년 10월 9일에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해요. 왜 그랬을까? 이때 이제 이 부시가 무리하게 이때 뭐가 있냐면 대북 제재를 하자고 그래. 부시가 대북 봉쇄를 요청을 해요. 요 시점에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대북 봉쇄령을 2006년 9월에 부시가 내려. 그걸 요청을 했어. 근데 그때 남한 정부하고 중국이 반발을 해요. 그렇게 북한을 궁지로 몰지 마라. 그러면 얘네 사고 친다. 그런데 부시가 2006년 9월 달에 북한 봉쇄에 대한 지침을 내려요. 그러자 이 북한에서 반응한 게 2006년 10월 9일에 1차 핵실험을 해버린 거야. 이때 이 1차 핵실험을 하자 누가
개성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1차 핵실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가 뒤집어졌지. 그때 누가 김근태 의원이 개성공단을 방문해요. 그때 열린우리당 의장이었는데 야당 의원으로서 개성공단을 방문을 해서 그때 이제 방문 조건이 뭐냐, 북한에서 방북 허락을 한 이유가 뭐였냐면 정치적 발언하지 않는다, 개성공단만 둘러보고 나가라, 두 가지를 북한이 요구했어. 그런데 김근태 의원이 거길 가가지고 저 핵실험을 비판을 한 거야. 북한 개성공단에 가서 핵실험은 지금 남북관계, 특히 노무현 정권이 얼마나 지금 미국의 부시하고 지금 맞서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식의 도발을 하면 그러면 지금 남한이 북한을 방어해주는데 한계가 있다.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된다면서 핵실험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야. 그런데 김근태 의원이 갔다 오니까 기사는 뭐로 났을까요? 북한의 김정일 코앞에 가서 핵실험을 비난하고 온 김근태에게 춤판을 벌였다! 김근태 춤판 사건이 벌어지는 거야. 춤판이 뭐냐면 그 선언을 하고 개성공단에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항상 그 개성공단에서 밥을 먹으면 그 남한에서 온 귀빈을 대상으로 해서 북한에서 공연을 해. 그 공연의 마지막에는 그 여자 그 공연단이 그 정치인사를 모셔갖고 같이 춤을 추는 거야. 근데 김근태 의원이 내가 여기서 춤을 추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2번을 거절을 했대. 근데 이 여자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김근태 의원이 내가 여기서 춤을 추면 이게 비난거리가 될 텐데, 근데 그 여자 그 북한 무용단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손을 한번 들었다 내린 거야. 그런데 김근태 춤판 기사 찾아봐. 그때가 저 사건이야. 2006년 10월이 바로 그 사건이 있었던 때야. 그리고 난 다음에 2007년 2월에 그러니까 그 김근태 의원이 가서 북한을 진정시키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고 그 대화가 결국 6자회담으로 이어집니다. 2007년에 계속 이어져서 2007년 10월 3일 2007년 10월 3일에 뭔 일이 벌어져요. 6자회담에서 모든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북한이 합의를 합니다. 그 다음날 2007년 10월 4일 남북 공동선언 14남북 공동선언 평화, 이게 뭐예요? 서해 앞바다를 평화특구로 지정하고 남과 북이 서로 같이 평화로운 길을 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약속한 게 영변 핵 원자료를 폭파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하기로, 그러니까 없애기로. 그래서 이 김정일이 방중을 해요. 그해 2008년 3월에 중국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부터 경제다! 그러면서 6월 27일에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2008년 8월 2008년 7월인가? 2008년 야, 부시가 몇 월에 오냐? 7월이야, 8월이야. 그해 부시가 이명박한테 와요. 2008년 6월 27일에 냉각탑을 폭파했단 말이야, 북한이.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 대한 봉쇄를 풀어달라. 우리 모든 핵을 포기하고 경제로 갈 테니 남한과 여섯 나라가 다 도와줘서 우리 이제 경제 발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랬는데 부시가 저해 8월인가 7월에 와요. 7월이었지? 7월에 부시가 와가지고 북한에 대한 봉쇄를 남한 이명박한테 약속을 받고 가는 거야. 그 당시 2008년 4월부터 2008년 5월부터 그해 8월까지 이명박은 아주 위기에 몰려 있었어.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몰려 있었고, 어떻게든지 이명박은 이 위기를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해 2008년 7월인가 8월에 부시가 오고요. 부시가 오는 시점 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요때가 중요해. 이 사건을 또 좀 더 찾아봅시다. 박왕자 씨 피습. 그러니까 박왕자 사망 사건. 박왕자 사망. 그게
박왕자 사망이 2008년 7월 11일이야. 2008년 7월 11일에 박왕자 사망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08년 몇 월이야? 부시 방한이 몇 월이죠? 부시 방한 8월. 2008년 6월에 핵 시설을 폭파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 사인을 보냈어. 근데 그리고 나서 박왕자 사건이 터져요. 7월에. 왜 터졌는지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어. 북한이 죽인 거지. 북한군에서 죽인 건데 북한에도 간첩이 따르잖아. 저 박왕자 사건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돼요. 그때 그리고 나서 8월 달에 부시가 남한에 오는 거야. 그래서 북한 봉쇄에 합의를 하게 돼.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버리고 북한의 봉쇄를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남한 정부에서. 2007년 14선언을 그때 이 부시가 와가지고 이명박이랑 없애기로 해요. 그러면서 작게 5029를 합의하고 가는 거야. 저때. 작게 5029를 합의하고 가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해 9월에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죠. 그해 9월 24일에 영변 원자로 봉인을 해제해. 3월, 석 달 동안, 그때 김정일 사망설이 터져요, 이때. 김정일이 쓰러졌다. 왜 쓰러졌냐? 이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면서, 이제는 경제다. 봉쇄를 풀어달라. 그랬는데, 부시가 와가지고, 봉쇄 안 풀기로 해. 풀어주지 않고, 제2차, 악의 축이다. 그러면서 경제 봉쇄를 남한이랑 약속을 하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자 그해 9월에, 영변 원자로의 봉인을 해제하고 2009년 5월에 2차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이때 2009년이 왜 그러냐면 작게 5029라는 거. 작게 5029라는 게 이때 실행이 되는 거야. 작게 5029는 뭐냐? 지난번에 내가 뉴스 찾아 보여줬잖아요. 이게 부시하고 이명박 사이에 맺은 한미연합군의 훈련 방향인데 2007년까지의 훈련은 방어 목적의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이명박하고 부시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형 훈련을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게 작게 5029야. 그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쏟아붓고 훈련을 하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 훈련에 대한 항의 의미로 2009년 5월 25일에 제2차 핵실험이 일어나고 그해 11월에 우리 핵연료봉 완료했다 선언을 하고 2013년 2월에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자 저렇게 2009년 11월에 그 핵연료봉 8,000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뻥 뜨는 게 있어. 2010년 3월 천안함 사태, 2010년 11월 연평도 사태. 이 천안함 사태 때 북한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사건 저지른 애들이 전 세계에서 천안함이 북한이 그랬다고 인정을 할 만한 상황이잖아. 왜냐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에서요, 만약에 한국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다. 한국군은 밥통이다.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어. 그런데 북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개뻥을 칠 수 있는 북한이 천안함 자기네가 안 했다 그랬어. 북한이 천안함 자기네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남한 정부를 맹비난을 해요. 얘네들이 어떻게든지 자기네들 무력을 과시하고 계속 뭔가 뻥을 친 애들인데 2010년 3월에 천안함은 자기네가 한 게 아니라 남한 정부가 지금 비겁한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이 그 오키나와 미군 철수를 안 하기로 확정이 되니까 그때 가서 미 국방부가 뭐라고 발표를 하냐면 우리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은 적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게 최종 입장이야. 러시아에서는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그게 보고서야. 러시아와 미국이요.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남한 정부의 주장을 동의한 게 아니야. 우리는 직접 조사하지 못했다. 러시아 입장. 그 다음에 미국은 우리는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단정 지은 적 없다. 좀 더 알아봐야 된다. 그런 와중에 한나라당 당대표가
천안함에 대해서 막 조사를 더 하자.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천안함의 실체를 밝혀라. 정말 북한이 그랬다라면 증거를 확실히 잡아서 북한은 유죄를 내야 되니까 조사를 더 해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 근데 이 한나라당 당대표 정몽준이 그냥 덮고 가자 그랬어. 천안함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덮고 가자. 그리고 그 다음에 2011년에 그 천안함 연평도에 대해서 북한이 볼 때는 사과가 아닌데 남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그런 말을 해달라 그러면서 돈봉투를 내밀었다라고 북한에서 중국 언론에다가 공개한 내용이 국내에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2010년 연평도 사건이 터지는데 이때는 여기 안 들어가, 핵이 아니니까. 2010년 연평도 사건은 어떤 일이었냐면 원래 2010년 8월 달에 그러니까 2009년 5월부터 북한이 너네가 계속 한미연합훈련을 공격형으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선언을 계속해서 북한이 우리는 보도를 못 받고. 근데 2009년 9월에 미국에서 한국인 박사가 연구원이 심각하다 지금 상황이. 작게 502구 때문에 북한이 어떤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 국지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라는 기고까지 했어. 2009년에. 근데 2010년 10월에는 실제로 5개, 그러니까 서해 5도에 그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첩보까지 들어왔어. 2010년 8월에. 그런데 2010년 11월에 11월 22일 밤 이명박이 불법으로 그 대포폰을 이용해서 민간을 사찰했다라는 증거가 발표가 돼. 증거 수첩이 공개가 되면서 외신이 자기네 나라로 뭐라고 타전을 하냐. 이명박이 하야할지도 모른다. 제2의 워터게이트가 터졌다. 한국에서 이명박 정권이 유지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타전을 한 다음날 2010년 11월 23일 오전 8시 반부터 2시까지 남한 정부에서 이상한 훈련을 해. 그 국제법상 북한의 해역이기 때문에 절대 포를 쏜 적이 없는 바다에다가 포를 쏘는데 그 포가 1분에 3,600발이 나가는 포래. 근데 그걸 6시간에 걸쳐 3,300발만 쐈어. 딱공 6시간에 걸쳐서. 북한이 3번 경고를 해요. 쏘지 마라. 그만해라. 그 바다에다가 포 쏘지 마라. 3번 경고를 했어. 이거 다 뉴스에 나온 얘기야. 그런데 계속 2시까지 쏜 거야. 남한에서. 1분이면 쏘는 포를 6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쏜 거야. 이유는 몰라. 근데 2시부터 30분 동안 북한에서 연평도를 포격을 해. 그러자 남한 쪽에서 우리 그만하자라고 전통문을 보내. 그리고 연평도 포격에 대해서 뉴스로 도배를 해. 그러다가 국회에서 그 국정원장을 불러다가 야단을 칩니다. 네가 국정원장이면 북한에서 남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대비를 했어야지. 뭐하고 앉아있다가 우리 이 희생을 만드냐.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거기서 저기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미 8월 달에 서해 5도를 공격하려고 공격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있다는 것을 정부에다 보고를 했다. 청와대에. 그때 청와대가 우리는 그런 보고 받은 적 없다라고 쌩을 까요. 그래서 내가 그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청와대하고 국정원장하고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냐 물어봤어. 그러자 청와대에서 국정원장이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난하는 그 기사가 또 하나 나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 안상수가 연평도에 가서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기자들 불러서. 기자가 보고 이거 보온병인데요? 그 다음에 안상수 보온병이 모든 언론에 수백 개가 기사가 나와. 수백 개인가 수천 개가 그날 밤에 나오고 외국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면서 연평도 사태는 언론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게 2010년 11월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연북계리라는 게 만들어지고 걔네가 나하고 붙었다가 깨지고 그리고 나서 2011년이 되는 거야. 2011년 그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야당이 통합해야 된다. 통합의 적시에 그 2007년에 문국현 띄우고 2008년에 진보신당 띄웠던 애들 2010년에 국민참여당 띄웠던 애들이 2011년에는 희망버스 띄우고 그 강정마을 띄우고 한미 FTA 얘기를 그 뒤늦게 하면서 결국 야권 통합을 안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총선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대선 직전
2012년 12월 문재인이 되는 분위기였어. 그죠? 문재인이요. 솔직히 그 압도적인 지지율로 막 올라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미사일을 쏩니다. 예.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나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어서라도 투표하러 나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대선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 자 북한에서 이상한 일을 해요. 누구를 불러? 구글을 불러. 구글.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 다음에 구글 회장을 초청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1월인가 그래. 2013년 1월 달에 구글 회장을 불러다가 같이 채팅을 하면서, 미국에다 사인을 보낸 거야. 나 대화하고 싶다. 미사일은 쐈지만 대화하고 싶다. 그랬는데 구글이 북한을 방북했던 거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막 굉장히 혹평을 하고 우리 남한에서도 막 욕을 하고 돈벌이를 하러 갔다. 그래서 구글 회장에 뭔가 비리가 있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와. 그러면서 구글 회장을 불러서 초청을 해서 김정은이 미국에다가 대화 요청을 한 게 묻혀버렸어. 그때 그레그 대사가 구글 회장의 방북은 칭찬해줘야 될 일이지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기고를 했지만 어느 언론에서도 그걸 크게 다루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3차 핵실험을 하는 거야. 3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3월 달에 누구를 불러? 로드맨을 불러. 로드맨을 불러서 같이 농구를 한 다음에 나는 오바마하고 대화하고 싶다. 로드맨이 나와서 한 말이 뭐야? 김정은은 오바마와 대화하고 싶다.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기억나죠? 그랬는데 오바마가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못했지. 왜? 미국의 무기산업자들한테 위기가 와. 그해 3월에. 어떤 위기냐?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이 3월 달에 F-35 얘기가 나와. F-35가 뭔지 검색을 해봐. F-35가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개발을 한 차세대 전투기라고 개발을 했는데 미 공군은 그걸 안 써.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캐나다하고 호주하고 몇 나라가 그걸 사기로 했는데 너무 비싼 데다가 결함이 많아. 그래서 F-35를요 안 사겠다는 거야. 지금 그 계약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F-35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와. 기사 찾아와. 시사인 기사야. 살려고 그랬던 나라가 망설이고 있는 거야. 그런데 미국하고 북한이 계속 미국에다 대화하자고 그러는데 대화 안 해.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을 무리하게 진행을 해. 무리하게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위기가 계속 됐어. 그러다가 오늘 우리 남한 정부가 미국에다가 F-35 다른 나라들이 아무도 안 산다는 그 F-35를 60대를 사겠다고 주문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나왔어. 이게 내가 만약에 잡혀가면 별 시답지 않은 무슨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든지 별 시답지 않은 뭐를 가지고 혹시 내가 또 잡혀가면 오늘 방송 때문에 잡혀갔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개성공단은요 남과 북의 평화를 유지하는 안전장치예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남북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평화를 유지를 이렇게 썼네. 남북 평화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예요. 남북 평화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인 금강산 관광이 부시가 오기 전 7월 달에 중단이 돼요. 그리고 부시가 옵니다. 8월에. 그리고 지금 개성공단에 대해서 언론이 그저께 생각해봐. 월요일날 언론이 뭐라 그랬어? 북한이 개성공단을 철수해야 된다. 아니 북한이 개성공단을 내버려 두면서 핵 위협하는 거 저거 다 개뻥이다. 그랬죠? 그래서 북한에서 열받아가지고 개성공단 어저께 폐쇄한 거예요. 예.
60대면 10조 원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한대요. 6조 원이면, 자, 그러면서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올해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올 1월 13일에 최대석이라는 이대 교수가 인수위에서 원래 통일부 장관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사퇴를 해. 그 미스테리야. 왜 사퇴했는지 아무도 몰라. 다만 내가 책임지기로 했다. 그러면서 사퇴를 했어. 근데 그 당시 언론 보도에 뭐가 나왔냐면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는 거야. 최대석이. 허락 없이 북한하고 접촉을 했다. 그러니까 이 최대석이라는 사람은 북한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인수위 시절에 그래서 그날 아침까지도요. 그 13일 아침까지도 회의를 했어. 다른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대북 문제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북한을 설득할 것이냐 회의를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박근혜한테 불려가서 회의를 한 다음에 박근혜 만나고 나와서 사퇴 선언을 했어. 왜냐? 이유를 물어도 끝까지 함구하고 이 사람은 장관을 안 하고 인수위를 떠났어요. 그게 1월 13일의 일이고 그 다음에 그 구글이 방북을 한 건 1월 12일. 그 다음에 로드맨이 간 거는 3월 4일. 예. 자, 당나라의 용기님, 욕하지 마세요.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을 보니까, 잡혀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오늘 방송 보니까 잡아갈 것 같죠? 네. 예. 오늘 방송 보니까 잡아갈 것 같죠? 결론이 뭐지? 결론이 뭔지 몰라. 처음부터 다시 할까? 처음부터 다시 할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지금 얘기한 내용은 모두 뭐에 있어요?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뉴스에 나온 내용이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연합뉴스 기사와 그 다음에 두산 백과사전과 그 다음에 뉴스들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난 사실만 말했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허위사실이 있나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것 중에 사실이 아닌 게 있나요? 없죠? 난 사실만 말했어요. 근데 작년 11월에도 내가 사실만 말했는데 잡아가더라니까. 대한민국에서 사실만 말하고 법정 구속된 사람 나밖에 없어. 87년 민주헌법 이후에 대한민국 법정에서요. 사실을 말한 사람을 법정 구속시킨 사람이 나밖에 없어. 그래놓고 날 잡아 넣어놓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사가 30개가 나왔어요. 그때 내가 네이버 검색어 1위였대. 근데 내가 허위사실 무죄 받고 나왔거든요? 아무도 허위사실 무죄 받았다는 걸 보도를 안 해. 기가 막히죠? 예. 빨갱아? 야, 너 어디다 대고 빨갱이 얘기를 해? 너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누군지 알아? 남조선 노동당 당원 딸이야. 남조선 노동당 당원 박정희. 그 딸이 박근혜야. 어디서 지금 빨갱이 얘기가 나와? 예. 자,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내가 요 며칠 동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잖아. 왜 스트레스를 받았냐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싶은데,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 또 무슨 핑계를 대서 잡아갈지 모르잖아. 무슨 핑계를 대서 내가 사실만 말했는데도 날 잡아갈 거 아니야. 그럼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예. 내가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하고 버틸라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오늘 한 거예요. 예.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니까, 예. 망치부인 방송 보니까, 그동안에 몰랐던 이야기, 또 이 남북관계의 문제점이 보인다. 손. 남북관계의 문제점이 남북 미의 관계가 보인다. 손. 눈팅을 넘어님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원님, 백신강님 감사하고요. 노래 하나 듣죠. 막 어깨가 부서질라 그래. 우리 당나라의 용기 발발발발. 아까부터 봤어. 너 개지 지금. 아까부터 심하게 욕을 하더라. 사람은 손이 있는 거야. 사람은 손이 있는 건데 너는 왜 발을 들어? 네가 개야? 호엠님 감사합니다.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개도 3년을 들으면 발을 들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발을 듣는 거군요. 네. 개도 3년을 들으면 발을 들고 이해한대요.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선물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망치부인 방송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런 분들 계시면 추천 부탁드릴게요.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제 나이 60에 처음으로 망치부인 보니 참으로 자랑스럽네요. 1376님 감사합니다. 명선땡님 또 감사드리고요. 예. 태어나 처음 가슴 떨리는 남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공산당이에요. 공산당. 당시 해방공간 1945년 우리 해방공간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반도에 공산당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조선 노동당, 하나는 남조선 노동당. 그 중에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예.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태권부인님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또 다솜뿌님도 팬클럽 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겨찾기 해주시고 팬클럽 가입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천해주신 3449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 별풍선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우리 방 별풍선은 101개부터 덩어리가 나갑니다. 1000개면 강태고요, 10,000개면 블랙입니다. 예. 딸기산도님도 감사합니다. 예,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그 별풍선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왜 별풍선을 101개 이상 쏘면 제재 조치를 가하느냐 하면, 예, 첫 번째 이유는 별풍선을 못 쏘는, 예, 별풍선을 그 쏘지 못하는 분들이 보실 때 별풍선이 너무나 많이 큰 숫자로 쓰여지면 그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못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별풍선을 한 번에 많이 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주고 싶으시면 나눠서 쏘시면 돼요. 예, 눈에 안 띄게. 예.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별풍선을 많이 쏴가지고 그 열혈팬이 된 다음에 방장이나 매니저들을 좌지우지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프리카가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사라진 이유가 별풍선 한꺼번에 많이 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방장이나 매니저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방송을 완전 망가뜨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에서 금지되어 있는 게 별풍선을 101개 이상 한 번에 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인 간의 대화는 금지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 간의 대화를 그러니까 그 별풍선도 아까 좀 아까 얘기한 거고 개인 간의 대화는 왜 금지하냐면 보통 개인 간의 대화를 막 시도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이 방 사람들 간에 이간질을 시켜요. 그래서 방이 깨집니다. 우리 방송에서 두 가지가 금지되어 있어. 별풍선을 한 번에 101개 이상 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개인 간의 인사나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망치 부인이 준비한, 예. 지금 대북 관계, 예. 그러니까 북한이 왜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제 쭉 보여드린 거예요.